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수, 목, 금 하는데요. 월화는 좀 섭섭해요. 네,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 진행을 못해서. 하치라고 해도 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바빠, 너무 바빠. 역전의 용사들이 일주일 내 해요? 네, 예. 월부터 금까지 하고 또 특별 방송 할 때도 있고요, 주말에. 그러면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수목금. 수목금.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요즘 기쁜 소식이 있는데 제가 기쁜 소식 있고 난 다음에 처음 진행하는 역전 용사들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오늘도 한번 텐션 높여가지고 한번 열심히 어떠한 특종을 가지고 왔는지 얘기하면서 오늘 중요한 정말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단독 내용인데요. 오늘 한번 무슨 내용을 도대체가 또 정계환이 하나 이런 얘기 한번 좀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오늘 오신 초대 손님 우리 패널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어서 오세요. 잘하십니다. 아 진짜 나날이 젊어지시고. 야, 그리고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아니 그리고 살이 좀 빠지셔서 그런지 빛이 나요 이제. 어제부로 밝아지지 않은 국민 어디 있어? 맞아요. 저기 있잖아요. 저쪽. 한남동에. 저쪽. 아 그건 우리 국민 아니야. 국민이지. 네, 얼굴에 막 광채가 납니다. 우리 박지원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그 맞은편에 이상호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호 기자님. 이마 유서라고요. 저녁 11시 하는데 엄청 잘하더라고요. 저녁 11시 마다마다 해요? 매일매일? 매일 하던데요. 매일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듯이 오늘 방송도 최선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무슨 고발뉴스 TV? 애써 네. 이제 본인이 네. 또 혼자서 밤에 야간에 이따가 밤에 고발뉴스 TV 밤 11시 11시에 부터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시간 되시는 밤 11시에 분들 해요? 네네.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정기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정말 취재하랴 운영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습니다.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뭐라도 한 발 앞서가야 스픽스의 존재가 유지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보통은 빠르게. 그 정도 열심히 취재하면은 살이 좀 빠지거든요. 예. 어떻게 살이 체중을 빠져서 어떻게 이 정도는- 유지하세요? 살이 빠져서 이 정도인데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체질에 따라 저도 그 2년간 이렇게 선거 운동하면서 7kg가 늘었어요. 선거 운동하시면서? 그렇죠. 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 살을 빼라 주치가 그래서 지금 열심히 빼고 선거 운동하면 있는데 식사 자리가 많아져서 그런가요? 아니 나는 운동은 많이 하는데 잘 먹어요. 예. 원래 운동을 하루도 안 빠지고 하시죠. 저는 원래. 하루도 안 빠져요. 네. 그런데 저는 사고하고 삽니다. 생각, 예. 띵킹. 잘 먹고, 잘 자고, 잘 걷고, 참지 않고 말하고. 참으면 암 걸려요. 예. 사고. 네. 제가 좀 소리를 막 높여서 텐션을 높이려고 했더니 예수천국 구구지용님이 환호성 귀 아프다 그만해라 이러고요. 정기환 대표한테도 어떤 분이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라는 이야기. 그런가 봐요. 네. 텐션들이. 우리가 좀 텐션 높여서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군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저희가 좀 음성을 조금 줄여서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9,000분 벌써 들어와 계시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구독, 좋아요, 스펙스 먼저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탄핵 일정 공지가 되면서 정말 다들 국민들이 일단 체증이 조금 내려간 것 같다. 지난 3월 26일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이후에 그렇게 기다리던 이 탄핵 선고 일정 공지가 드디어 떴다.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다. 막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혹시 의원님 아셨어요? 진짜 그래요. 제가 어제 스픽스 2시 반에 출연인데 그 근처에서 점심 먹고 시간이 남아서 홍대 앞에 홍대 앞에 젊은 친구들이 많잖아요. 예. 거기를 한 30분 이상 걸었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화이팅! 네. 축하합니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흥이 많은 국민이라 맞아요. 신이 나면 별걸 다 해요. 그런데 저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무죄 나왔을 때 그렇게 시민들이 좋아하시더니 어제 완전히 좋아하고 오늘 또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보고 웃어요. 맞습니다. 정말
다들 아직까지 조심하자. 그렇죠. 4월 4일 날 무슨 선거가 날지는 모르지 않냐. 경거망동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하면서도 어쨌든 일치단결하여 인용 판결 낼 거니까 선거 날짜 잡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취재가 되셨어요? 더 잘하시잖아요. 일단 네. 기일이 안 잡혀서 생겼던 온갖 억측들이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자리할 공간이 없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일을 잡은 것은 우선 여야가 빨리 판결해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 국민이 화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엊그제 31일 날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엄청나게 질책을 했거든요. 법사위 잘했어요 아주. 아 잘했죠. 의원님이 저 제일 세게 혼내시던데. 저도 좀 세게 했죠. 네네. 도대체 선출직 공직자가 국가를 이끄는데 한 사람의 재판관이. 임명직 공직자 네네. 대행과 8명의 임명직 공직자 헌법재판관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고 질책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잘 전달되고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이 이상도 칠 수 없다 그런 결론 내린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원래 4월 11일 날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국민들도 우리 못 기다린다 이게 뭐냐 이렇게 분노하는 것을 더 피부로 느꼈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헌재 내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나라가 완전히 지금 불안해서 살겠느냐 이러면서 결국에는 빨리 결정 내리자 그러면서 평결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된 것으로 지금까지는 얘기됐습니다. 자, 어제 탄핵 일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잘 됐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4월 4일 11시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 이건데요. 솔직히 말하면 용산 분위기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정기환 대표가 취재를 했어요. 자, 용산에서 공성전을 할 것이다. 끝까지 버틸 것이다. 파면 선고가 나더라도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 어제 헌재에서 탄핵 선고일을 발표하고 난 뒤에 윤곽근 변호사죠. 자, 어떻게 메시지를 줬습니까? 10만 명이 모여서 둘러싸야 한다. 헌법재판소를 둘러싸야 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용산 대통령실 내부를 취재해본 결과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오늘 제가 2번, 3번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하는 것은 윤석열, 자, 지금 호칭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전달하니까 네, 전달하는 겁니다. 성복 메시지를 지금 작성하고 있다. 파면 승복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작성하고 있다.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3명 또는 4명이 모여서 승복 메시지를 지금 작성하고 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말하기가 어렵지만 승복 메시지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대세를 인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인의 뜻을 전달했는데 이것이 먹히지 않는다. 사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국 이것이 먹히지 않더라. 그러면 김주현 민정수석 정도는 우리가 이름을 이야기하고 또 다르게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또 분이 있지만 어찌됐든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없고 오히려 파면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는 분위기가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네. 윤석열이 파면에 대비해서 대국민 승복 메시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금양털님께서 내 아들 며느라가 손자 손녀들이 독재 치하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셨고 원희님께서 박지원 의원님 중진으로서 역할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 하셨고 꿈꾸는 대로님께서 하야 선언할 수도 있다던데요. 정기 대표님. 지금 본인 말하고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하야를 지금 뭐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런 이틀 사이에 그런 찌라시가 돌았어요. 돌아가지고 여의도에서도 예. 돌았어요. 그렇지만은 내일 오늘 하야한다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선고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그것은 사기죠, 사기. 일찍 탄핵하기 전에 윤석열이 하야했다가 하면은 진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건 용납하지 안 될 거예요. 혼자 하야를 하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렇죠. 탄핵 결정은 내려지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다는 예, 얘기죠. 자, 왜 그러면 지금 승복 메시지를 쓰고 있느냐? 네.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논란이 있는 모양이고요. 일단 승복한다는 것은 저항해서 공성전을 펼칠 경우가 지금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우에 윤석열이 가장 크게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입니다. 자, 저기에서 파면이 선고됐는데 탄핵이 인용이 된 상황에서 용산에서 버티기를 한다? 그러면 내란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형사 사건에서 자, 저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 뭐죠?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감수하고도 버티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느냐? 그래서 파면 선고가 나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전달이 되었고 거기에는 의외로 담담하게 형사 재판에만 집중하자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분위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구속 취소를 이끌어준 지기현 부장판사가 본인의 형사 사건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기현 부장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좀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단히 지금 중요한 취재란 말이죠. 네. 지금 우리 주된 관심사가 승복 여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난데없이 무슨 뭐 저 국임당이랑 용산에서는 야 너희들이 승복해 뭐 이렇게 오히려 지금 뭐 오히려 우리한테 승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와중에 윤석열이 스스로 승복하겠다는 취지로 인형 관련된 연설을 쓰고 있다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일단 저희가 윤갑근이라든가 다른 뭐 송모 변호사 등 그쪽 변호사 접촉을 해보면 그거는 조금 이따 먼저 얘기할게요. 먼저 정기환 대표가 취재한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좀 정리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상호 기자가 취재한 내용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기환 대표는 3번, 4번 지금 크로스체크를 용산에 했다는 얘기고요. 실제 윤석열 씨와 매우 친한 정말 멘토 같은 아주 이 법조계 인사가 있습니다. 그분과 김주현 민정수석이 현재 재판관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회유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래 봤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았는데 희망의 끈을 사실은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런 말발이 안 먹혔을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마도 지금 현재 용산 윤석열 씨는 나 이제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지금 텍스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단독 취재 누구님에 대한 건데요. 자, 며칠 전까지 기각각하를 기대했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분위기다. 주요 인사 A와 B 수석이 누구누구 재판관을 상대로 엄청나게 공을 들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 용산에는 헌재 결정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만약 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뒷감당을 할 수 없다는 우려가 윤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하셨어요. 또 두 번째, 자칫 공성전을 펼치거나 파면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이면 내란죄 사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판단도 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작성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파면 승복 메시지인 것은 분명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하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 정기환 대표가 3번 체크했다는 그 내용인 거죠? 자, 제가 이제 취재원을 상대로 3번 확인, 이거를 이야기해도 되는 수준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 물었다는 것이고요. 크로스 체크를 할 길이 없죠. 내부 분위기를 이 사람 저 사람 다 알고 이제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아크로비스타 쪽의 움직임은 어떻느냐. 코바나 컨텐츠에서 김건희가 영부인으로 들어갔을 때 따라 들어간 사람들 있죠. 지금 대통령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뭘 하느냐? 청소? 자, 그리고 뭔가 세팅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들립니다. 그러면 파면이 결정나면은 며칠 동안 저 버티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한남동 관제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왜 보내느냐 거기에. 그러면은 자,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는 이유는 뭡니까? 자, 나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김건희의 태도인데 김건희가 지금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은 거기에 버텨봐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김건희는 파면이 결정나기 전까지는 버텨서 바깥에서 파면이 안 되고 기각돼서 다시 돌아오는 게 있는데 김건희가 거기에서 버티는 순간 어떤 이런 후과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버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하루라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분위기도 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과 지금 부속실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영이 전혀 안 서는 거죠.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상하게 지금은 이제 파면이 될지도 모르고 김건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다 알만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충성을 한다? 이런 분위기도 아니니까 일체 본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관제에서만 지금 사실상 집가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옆집 언니 황마다님께서 아크로비스타 주민들 눈초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럼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금 뭐 어디 백담사로 갑니까? 아니면 월담사로 갑니까? 제가 볼 때는 전직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쵸? 사실 경험 문제도 있지만은 옆집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좀 잔인한 말씀 같습니다만 윤석열, 김건희는 사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감옥. 호텔. 그리 가야 돼요. 국립호텔. 예. 그러니까 윤석열도 다시 들어가야 되고 김건희가 어떻게 안 들어가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권력 얘기했잖아요. 권력은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하루아침에 피눈물 나는 거예요. 피눈물 나. 그것을 다 영원히 할 것으로 알고 저렇게 계엄하고 했는데 사실 이 전직 대통령들이 보면은 누구나 임기 말에 레임덕이 와서 굉장한 고초를 겪을 때 흔히 그래요. 자기 임기를 연장해서 더 하려고 한다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들은 말씀하십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다. 하루라도 빨리. 아마 지금 윤석열, 김건희도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됐지만은 사저 준비할 필요 없이 감옥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의 터전이다. 그렇게 네. 저도 말씀을 좀 보태면 지금 이제 영이 안 선다는 이 부분이 경호처 직원들이 이미 김성훈, 이광우 본부장까지 거기에 있으니까 이제 직업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말을 전혀 일을 안 한대. 뭐 일을 시킬 일도 없고 그래서 공적으로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없으니까 영도 안 쓰고 또 실제로 시키는 일도 없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전 같으면 김건희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런 정도를 가져와서 공개를 했을 때 불러서 문책을 하거나 따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도 아예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김건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외부에서 알고 언론에서 먼저 보도를 하면 불러서 막 호통을 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말을 안 듣고 두 번째 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조금 전에 박지원 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력이라는 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비참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당연한 것이지만 얼마나 이것이 이제 본인이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한 정말로 지금은 재가를 치르는 것이냐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들었습니다. 네, 저 PD님 아까 우리 단독 취재한 내용 첫 번째 페이지 잠깐만 좀 보여줘보세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며칠 전까지 귀가 각하를 기대했는데 숲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번 4월 4일 날 발표하면 8대 0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측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 밑에 누구 재판관을 상대로 공을 들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뭐 제가 들었던 거는 남성인데 네. 이름을 뭐 지금 거론한 건 이름은 거론할 수 없고 명예 훼손 문제가 이제 생기는데. 네, 이름은 거론할 수 없고. 무슨 명예 훼손이에요? 저기 무슨 000 수석. 예, 그거는 이제 김주현 수석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이제 0000 씨는 아주 가까운 전 검찰총장 아니에요? 뭐 그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충분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았다. 먹히지 않은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그 내부에서 시간을 질질질 끌면서 4월 18일까지 가면 된다고 했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국민적 저항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말로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받고는 내부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했겠죠. 평결까지 갔는데 그 직전까지는 상당히 기대를 했다. 그리고 오늘 박 원장님이 혹시 취재하고 계신 내용 최초로 좀 공개를 해주시면 윤상현 의원이 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건 좀 공개를 할 수 있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어제 술을 많이 먹고 그 주진우 기자한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하늘에 막힌다. 이제 포기한 거예요. 윤상현 의원마저도. 네, 어제도.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청문위원장을 했잖아요.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계엄이 위헌이냐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엄은 위헌이라고 본인이 그때 청문회 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청문회 때 그렇게 밝힌 내용을 법관이 어떻게 봐줄 수 있어요? 기각을 할 수 있어요? 각하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그 박스 땡땡땡 재판관이 그래서 조한창 재판관이라고 아마 생각들 하실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게 무의로 그쳤기 때문에 절대 명예훼손감은 아니에요. 뜻대로 되지 근데 않았다고 어쨌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우려스러운 게 어쨌든 용산에서는 재판관들을 상대로 로비를 집중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정말 대단해서 안 넘어갔다는 게 다행스럽지만 아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용산이나 이 법조에 있는 그 정말 그 분들이 현직 법조에 있는 그 2명이 재판관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저렇게 감히 저런 로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난 그게 제일 아니 궁금한데. 그런데 저분 김주원 수석은 아니지만은 그 앞에 땡땡땡 전 검찰총장 출신 변호인은 지금 비청구인의 변호인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한테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설명한 게 아니라 로비를 했다잖아요. 로비를 엄청 그냥 했다는 공을 표현은 적이 들였대잖아. 없었고요. 예. 어쨌든 이제 애를 썼다, 노력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가려서 해야 하는데 뭐 열심히 이제 본인들이 억울하다는 것을 일단 이제 소명을 하는 과정은 있었고 그것이 이제 먹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일주일 전을 한번 생각해 보죠. 갑자기 국힘에서 기각이다, 각하다 이러면서 이제 5대3이야, 4대4야 아니면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하던 것이 누군가의 전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밀어붙이면 되겠다는 판단. 그 시점까지는 엄청 노력을 한 게 맞고 그것이 로비라고 해버리면 이게 이제 취재원 보호도 사실은 잘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움직임들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시간은 끌 수 없고 결론은 이렇게 난다면 그러면 정치적 판단을 용산할 수밖에 없잖아. 윤석열 지금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야 형사재판까지 악영향을 끼쳐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승복을 하고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내란죄의 혐의를 벗어날 것인가에 집중하지 않고 만약에 공성전이나 아니면 전면 반발을 하는 순간은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올 것이다. 문제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으니까 매우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에게 이거 절대로 강수를 두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야기하는 사람도 같이 붙어서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그 옆에서 그러면 윤석열이 반발하는데 같이 그 순간 이 사람도 끝장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김건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김건희가 싸우자 싸움을 해서 실익을 가져올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루라도 빨리 그냥 나가자라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 박지원 원장님은 그 나가자가 감옥이고 아니면 지금 아크로비스타 가서 원래 코로나에서 왔던 직원들은 거기 뭐 청소를 하거나 정리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갈 준비를 한다는 것인데 어찌됐든 완전히 무너졌다, 와해되었다. 그리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 대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상호 기자가 취재한 내용도 우리 정기현 대표가 취재한 거랑 비슷합니까? 일단 사실 정기현 대표 취재 내용이 지금 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건 뭐냐면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택도 없다.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절대 인용 아니다. 그리고 지금 뭐 송혜인 변호사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라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용산은 무조건 기각된다고 믿고 있다는 난 소리를 사실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까지만 해도 계속 제가 지금 정보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더구나 오늘 저 매불쇼에서 제가 보니까 윤건영 의원께서 그러면은 만약에 자기들 패배 가능성에 대해서 일이라도 인정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연히 경호처에서는 퇴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크로비스타로 가려면은 이게 지금 경호 체제 편제를 확 바꿔가지고 준비를 하려면 되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더라. 취재해 보니까 그러셔가지고 이상하다. 정기환 대표 얘기랑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한번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능성 있어. 정기환 대표 취재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네.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로 경호처의 분위기는 사실 이재명 대표 그 3월 21일 선고 이전까지만 해도 공포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해도 잘 안 듣고, 그 와중에 상층부에서는 아마 윤건영 의원은 경호처 상층부를 취재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움직임이 없지. 근데 실제로 제가 중간 또는 책임자 실무 쪽을 접촉을 해보니까 아크로비스타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플랜을 짰더라고요. 이건 팩트로 확인을 했습니다. 짰어요. 그건 두 분 일치하네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뭔가 움직임이 있구나. 그리고 경찰 쪽에 확인해 보니까 아크로비스타로 지금 경찰 병력이 이제 증강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어느 경로로의 지시를 받고 투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크로비스타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뭐 청소 인력이 들어갔다고, 뭐 세팅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팅 인력이 예.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제 경찰 경력이 깔리기 시작했다. 이게 어떤 모종의 그런 움직임이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의원들은 4월 4일 어떤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8대 0. 8대 0. 네, 왜냐하면은 8인 체제에서는 네. 만장일치로 가야 된다. 아. 4월 4일에 선거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아서는 만장일치로 당연히 인용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4월 4일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주문을 내릴 거라 확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지금 세 분의 민주당 의원님들, 최고위원님들 포함해가지고 다 8대 0으로 확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분위기가 선거 공지 이후에 갑자기 또 좀 좋게 바뀌긴 했거든요. 민주당 쪽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럼 그전에는 왜 그렇게까지 잘 안 됐나? 어떻게 됐든 5대 3이다, 4대 4다 4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은 합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날짜가 정해졌다고 하면은 저도 8대 0을 된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6대 2 이런 얘기도 나와요. 나오지만은 보십시오. 그 판결문, 결정문, 그리고 개인 의견서도 낸다 하면은 어떻게 지금 언론에서나 국민들이 다 5개 쟁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쟁점 중에 하나만 위반해도 파면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때도 그랬어요. 하나 위반해서 사실 파면됐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그 조한창 재판관 후보 때 청문회에서 계엄은 위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가 그걸 쓰겠느냐. 그렇게 썼다가 제2의 이완용이 되고 그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서 살겠느냐.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8대 0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민주당이나 일반적 국민들의 의견이고 또 6대 2도 한다 하더라도 가결되는 거 아니에요? 네, 파면이죠. 네, 파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힘하고 보수적 분위기가 이전과 달리 많이 차분해진 것 같단 말이죠. 왜 그런 거니까? 이제 인지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지금 현실을? 본인들이 이제 저희들은 진짜 조각 하나만 가져오더라도 이걸 어디로 연결할지 계속 몇 시간씩 연구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읽어야지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해왔던 거고 그들도 함께 취재를 했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거의 뭐 내피셜 수준 어제 뭐 술이 뭐 많이 된 상태에서 만취 상태에서 이제 하늘에 맡긴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고 8명이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판결을 하고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인데 그런 걸 본다면 아 이게 무엇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또 오전에 방송할 때 제목이 국힘이 완전 헌법재판소에 쏘갔다 아니 놀아놨다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엊그제 갑자기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지금 선고하라고 다 나서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군가 그 정보를 가지고 했겠죠. 밀어붙이면 뭐 5대3이든 4대4가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 이게 좋다 하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그 말도 못합니다. 왜 빨리 선고하느냐라는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미루자고는 더욱도 못하는데 아 이게 그냥 자 정보라인에서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수사기관 있죠. 우리나라 정보기관 있죠. 이게 올라가는 내용들이 뭐냐라고 한 걸 다 종합해보면 한 사람 의견이 이야기할 때 주관성이 있지만 10명이 이야기하고 전문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딱 취합해보면 아 이것은 파면이구나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매우 신중해졌다. 다르게 얘기하면 매우 겁을 먹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도 이제 방송을 몇 개 보니까 계속 4대4 확진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걸고 이제 시작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4대4 나오는 사람들이 소수고 또 굉장히 톤이 낮아졌어요. 네. 이미 꼬리 내린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들도 아는 거지.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이건 인용된다. 그렇지만은 이 새로운 정부에서 자기들이 역할이 없기 때문에 당권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다 그 정치인들이 큰 소리 치다가 톤이 낮아지면 끝난 거요? 끝난 거예요. 제가 오동잎 떨어지면은 맞습니다. 가을이 온 걸 알아야지. 그렇죠. 저희 고발뉴스가 지금 안국 사거리 쪽에다 조그만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놨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제 방송하고 새벽에 돌아보고 하는데 24시간 그 저희 그 사무실 쪽이 우리 송영공원 쪽에는 우리 민주진영이 지금 집회를 계속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안국역 사거리에서 낙원상가 가는 쪽에 보면 이제 그쪽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성적이 부대에서. 그런데 계속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기승전 이재명이야. 기승전 무슨 얘기 하나 보다 그러면 이재명으로 가. 이재명 구속하라는데 이재명 무죄가 나오니까 기승전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3월 20일부터 좀 많이 조용해졌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제 3월 21일에 불안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잖아 결정을 헌재가. 그러니까 헌재가 이게 인형을 못 내리나 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왜 맞는 말이에요. 우리 영화 보면 반에서 까부는 놈들이 진짜 주먹 쓰는 사람은 조용히 있잖아요. 우리 저 박 의원님처럼 조용히 있어 공부만 하고. 그럼 가서 막 이제 찝쩍거린다고. 야 이 새끼야 막 한번 붙어 막 이렇게 옆구리 찌르고 막 그러다가 이 새끼 따라 나와 새끼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쏘는 거지. 그래요? 딱 그 상황이야. 헌재 빨리빨리 해봐 그랬는데 알았어 할게 그러니까 쫄았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 지금 상당히 긴장한 흔적이 역력한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판결을 두고 이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머리를 막 굴려야 되잖아요. 근데 논리를 아무도 제공을 못 하는 거야. 자기들도 봤으니까. 그래서 누가 좀 쌈박한 논리를 딱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이 막 제시를 해주면 또 그걸로 막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제시를 못 해. 그래서 채널A를 딱 틀었어. 네. 그랬더니 채널A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4월 4일 날 인용이 되는 이유는 4월 4일이 4대4 아니냐. 그래서 4대4 나온다.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못하는 거야 설명을.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바보고 그냥 시키는 대로 성적이 흔들고 그러지만 이게 우리가 판이 안 되겠고 나가리 졌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강성원님께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가 국민의힘과 용산에 떨어진 원자폭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고 저는 헌재에도 사실 원자폭탄처럼 이 무죄 선고가 떨어졌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선고 날을 조금 빨리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나온 얘기는 11시에 선고하는 걸 보면은 12시 전에 빨리 선고 간단하게 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각을 의미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았어요. 정기현 대표님. 그죠. 아니 그러니까 별소리가 다 있는데 네. 4월 4일 11시는요. 네. 제가 건진법사도 아니고 전공도 천공스승도 아니지만. 아니고 또 김건희처럼 그렇게 무속에 밝은 것도 아닌데 네. 11시가 자축인묘 사시예요. 그러니까 사시라고 사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44야. 444. 월일시 이게 444야. 그래서 내가 444다. 죽을 사자가 세 번 있으니까 3번 죽여버리는 건데 이제 끝나는 거다라고 했더니 그 재밌어서 그랬는지 보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오늘 지금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이 이게 각하 하니까 11시에 하는 거다. 빨리 하고 간다고. 인용을 하려면은 10시에 하는 거다. 그래야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데 별 소리가 나오더라도 지구는 돌아요. 윤석열은 파면 됩니다. 근데 그 말이 안 맞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선고 됐을 때도 11시 하지 않았어요? 11시 맞습니다. 맞죠. 11시 예, 그리고 한 국민의힘 20분, 대변- 한 20분. 한 20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판결을 대변인이 10시 20분인가 했어요. 그날은. 당일 예, 판결하고 판결을 했죠. 바로 그날은. 예. 근데 어쨌든 간에 11시에 했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20분 정도 선고 네. 낭독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변인 말에 사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제 그래도 우리가 설레발 치지 말자.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용산에서 성복 메시지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준비할 때 성복이다 아니면 불복이다 이런 걸로 아니고 이제 성복 메시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정도면 내부 분위기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일 것이라는 전제가 하나 있고요. 11시다 10시다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사가들은 충분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재밌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미 판도는 결정이 난 것이고 윤상현도 하늘에 맡긴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지금 자 윤석열과 함께 끝까지 순장을 하겠다는 사람 좀 한번 나와 보십시오. 순장을 하겠다는 사람 지금 나오지 않아요. 끝까지 지금 파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목숨 걸고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윤곽근은 지금 왜 그럼 이렇게 말하느냐. 윤곽근은 국힘으로 가야 됩니까? 자유통일당으로 가야 됩니까? 자유통일당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깥에서 불복 세력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놓으려면 윤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봤을 때 윤은 억울하다라는 걸로 바깥에 세력을 모아야 하는데 이 세력에 현실적으로 지금 국힘이 붙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8대0으로 가버렸다고 만약 전제하면 국힘은 파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모든 논리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종북 좌파에 속아서 이제 좌익 계열의 헌법재판관으로 변신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보면 지금까지 국힘이나 국힘 주위에서 소위 말하는 거구 뭐 이런 이제 농객들이 해왔던 것이 정말로 애국심? 정말로 헌법상의 문제가 없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느냐? 아니면 진짜 이것이 우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윤석열의 파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냐? 네. 만약에 반대 진영,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지금 기각되었다.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나섰는데 왜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숨이 죽고 겸손해지고 갑자기 이렇게 좀 진정한 상태로 이 상황을 보느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재보궐선거 날이었는데요. 최종 투표율이 26.27%로 잠정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투표율이었지만 이 결과를 보면은 또 지금 현재 국민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들도 결국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8대0 인용을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사실은 그날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이 두고두고 속상하고 불편하다 이런 얘기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회의가 있었는데 박충건 그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의원이죠.
이분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막 고성을 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싹 도망갔어요. 사과도 안 하고.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인이 발언하는 의원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칭을 했다가 네, 지금 저 상황을 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강유정 의원님, 대변인이죠. 이 의원님에게 지금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와중에 박충건 의원이 저런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전 대표님,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그 의원석에서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누군지 보니까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두고 이제 한 이야기였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논평을 하거나 이게 토론할 가치가 있느냐. 근데 어느 정도 경도되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도 아닌데다가 과거에 그러면 학생운동 경력이 있고 우리 그런 책을 좀 봤으면 또 그런 운동단체에 가담했던 청년 시절에 정말로 군부 독재와 맞서 싸우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사로 가서 20년 이상 자 법률가로서 또는 공직자로서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이제 매도하는 이런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탈북자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가요? 아니면 대한민국에 정말로 저 뜻에 동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생각해 보면 예단과 편견을 가능한 한 안 가지고 보고 싶지만 네. 박중근 의원 저러면 잠깐만요. 진짜 안 된다라고. 오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지도로 마은혁 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해당 이슈를 두고서 이제 본회의에서 여야가 격돌을 하니까 이 탈북자 출신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은 공산주의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이 사달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렇죠. 자 보세요. 마은혁 재판관이 공산주의자였으면은 왜 이명박 때 판사를 했고 박근혜 때 판사를 했고 그렇죠. 윤석열은 뭐 했어요? 검찰에 있으면서 검찰총장 하면서 대통령 하면서 잡아가야죠. 그렇죠. 안 잡아갔으면 문제지. 안 잡아갔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분들은 상습적으로 저렇게 북풍 발언을 많이 해요. 맞아요. 최근에 경북 산불 나니까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북한 사람들 데려다가 산불 질렀다고 보도가 됐더라니까요. 그걸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중국 사람한테만 책임을 돌린 게 아니라 의원님한테도 돌렸군요. 문재인, 박지원. 근데요, 세상에. 저거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욕하는 거는 사실은 최고의 최악의 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오늘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것은 헌법을 준수해달라 헌법 수호 결의안인데 거기에 그 찬성 184분이 투표를 하셨어요. 박 의원님을 포함해서. 그럼 184명한테 공산주의자라고도 한 거예요. 절대 저런 발언한 자들을 놔두면 안 됩니다. 저 반드시 좀 강하게 징계를 요청해 주시고 그래야만 저렇게 따라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그 안국동에서 밤새서 집회하는 분들도 계속 성조기 부대한테 빨갱이 공산주의자라고 공격받고 있고 오늘 새벽에는 또 구타당하는 사건까지 있었어요. 정말 국회에서부터 막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저도 그렇게 바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갱이다. 막아주세요. 카톡 막 돌아다니 갔다가 고발을 하는데 처벌을 받아도 저 사람들은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제 국회가 이러한 것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 해서 저도 이건 윤리위원회 제소해서 엄격하게 한번 징계하자. 네. 그래요.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저한테도 계속
카톡이 올라오니까 이번에 안양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몇 건 그건 나쁜 고발을 말을 한 해버렸어요. 사람이-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고발을 하면은 또 없어져요. 그런데 또 생긴다고. 그러니까 엄격하게 처벌을 해줘야 돼요.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했는데 결의안은 찬성 184표, 반대 2표를 가결이 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강유정 의원이 세 분의 후보자 중 자기 멋대로 두 사람을 자기 취향대로 취사 선택해서 임명했다. 최상목은 법위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그 비판하는 도중에 이 박충건 의원이 마은혁은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고함을 질렀고 그래서 마은혁은 가로 속에 들어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박충건 의원을 향해서 사과하라 징계하라 이러면서 성토를 쏟아낸 상황이죠. 제가 이제 박충건 의원에게 한 말씀, 그러니까 그 한마디 제가 이제 조언을 하자면 이 사람 북한 공산주의 싫어서 탈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북한 공산주의를 좋아해서 자, 그 체제가 맞으니까 가자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북한하고 우리가 화해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은 전쟁 일단 피해야 하고 우리 동포 한민족 통일해야 한다는 그 당위 위에서 네.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이 협력을 통해서 서로 발전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공산주의라는 것을 실어서 온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는 현직 판사를 보고 자 당신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이 천박한 인식을 가지고 왜 이 사람은 공산당이 싫어서 탈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댓글로 올라오는 것들이 그럼 니 차라리 가라 거기에 북송시켜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천박한 수준으로 하면 그러면 선거 이제 이번에 대선합니다. 네. 좋다 마은혁이 그러면 자 민주당하고 국힘이 합의해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이에요. 이 사람을 공산주의자라고 얘기했으니 그 내용을 이번에 대선 기간 동안에 계속 국민들한테 알려라고. 표가 몇 표 오는지. 표가 우두두두 다 떨어질 건데 박중건 빨리 윤리위 들어가기 전에 사과하라고요. 그런 인식으로 대한민국 살면 이 사람이 탈북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고 온 게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 망치려 온 것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하고 같은 자리에서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진777님 탈북 국회의원 최고 형벌은 북에 송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같은 의견을 지금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박충건 의원은 어쨌든 사과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과도 안 하고 사과 가지고 넘어갔어요.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는 징계를 해서 네, 징계 좀 맞습니다. 세게 해주십시오.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맞습니다. 자, 헌일 내주십시오.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은 엉뚱하게도 민주당을 향해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게 본인들은 기각될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설도 있던데 이러니까 이재명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거 아닌가? 왜 그렇죠. 나보고 하라 그러냐? 싱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3주 전에 채널A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입장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만 아니 그런데 저도 계속 승복할 사람은 윤석열이다. 5,200만 국민 중에서 딱 윤석열이 승복한다 하면 끝나는 거다. 그렇죠. 저항하지 마라 했는데 지금 우리 정교원 대표 하면은 승복 메시지를 문건 쓰고 쓴다 있다니. 하니까 잘 됐네요. 좀 기다려 볼까요, 그러면? 기다려봐야죠. 그럼 승복 메시지는 내일 모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발표가 나면 바로 나오겠죠. 바로 그때 이제 나오죠. 국민들 앞에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했던 이 표현 중에 윤석열에 대한 호칭을 빼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런 거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에 뭔가 좀 생각이 담겨 있었겠지라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윤석열이 억울해서 어쩔 수 없이 또는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거 안 받아들이면 큰일 나겠네.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네. 라는 위기감으로 정말로 그 결기가 어디 갔으며 그렇게 추상같이 큰 목소리로 국민들 앞에서 뭐 어떻게 하라고 했던 것이 싹 사라졌다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궁지에 몰린 또는 숨을 죽이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아주 정말로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국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겉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부 분위기는 그렇다. 그리고 참모 중에서 누구 하나라도 내가 순장하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심지어는 김건희를 모시고 있는 비서가 어디 가서 뭘 물어보러 오라고 하니까 그 내용이 하도 흉측해서 이걸 바깥에 발설을 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내부가 붕괴가 돼 있다. 무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찾아가서 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물어보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윤석열은 헌법재판정에 나와서도 형사재판을 대비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지금 구속 취소로 나와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재수감, 재구속 안 되려고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승복도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는데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수감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숨기고 있다, 속이고 그렇군요.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확하게 네. 저도 공감하는 게 지금 우리 말씀 중에 내란죄 사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과연 뭔가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형량보다는 제가 봤을 때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될까 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렇죠. 구속되지 않아야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금 책도 냈잖아요 이번에. 그 북콘서트도 하고 술도 편하게 마시고 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인 것으로 가장 유력해 네, 보입니다. 지금 스픽스 구독자가 134만 명이고 현재 저희 방송 2만 한 7천 분 정도가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도 7천 한 700분 정도가 지금 7,800분 정도가 지금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감사드리는데 한 번만 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 있으시면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 책 출간이 4월 11일부터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윤석열 이름으로 또 12명이 공저한 것으로 지금 됐어요. 이 책에서는 뭐 진보 귀족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또 비판도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87년 이후에 자기네들이 만들어 나갔다 뭐 이런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다고 하던데 이 시점에 이런 책을 내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책 내용에 대해서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도대체가 말씀하시죠. 의원님. 무슨 의미는 있겠어요? 의미도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누가 그걸 사보겠어요? 많이 사지 않을까요? 자기들끼리는? 아니 한동훈 책도 국민이 먼저입니다 냈다가 확 팔리다가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하니까는 구속 취소 이후에 완전 망했죠. 망했어요. 예. 망했죠. 예. 오세훈 씨도 책 냈는데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계엄령은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항변으로 일관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용현이는 사볼 거예요. 김정현 영치금으로 사법을 수도 아마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뭐 소송 과정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책벌이 하는 거고요. 돈벌이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지난 몇 달 동안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벌어졌던 모든 상황을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표님, 원장님도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 혹시라도 윤석열 다시 와서 2차 계엄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야 우리 어떻게 방송하지. 이렇게 두려우면서도 용기를 내서 이거 아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모였던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시민의 힘으로 뭔가 상황을 견뎌왔지 않습니까? 정반대에서 윤석열을 옹호했던 사람들은 진짜 그런 거였습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실종될 것이니 헌법이 파괴될 것이니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돈벌이 하는데 정말 좋네. 애국 시민들 돈 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책도 팔아먹고 이것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나와가지고 하는 것은 자 윤석열 절대로 파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력 대 세력으로 균형감을 가지고 쳐다보더라도 너무나 내용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은 목숨 걸고 민주주의 지키는 거고 한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영향력을 어떻게 하면 사업으로 수익으로 이어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죽어나가는데 겁먹고 있는데 김건희도 포기했는데 여기 윤석열 옆에 가서 같이 죽겠다고 박 원장님 만약 그런 상황이면 우리는 10명 100명 가서 같이 죽겠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지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를 둘러쌀 게 아니고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국회의원 지금 50명 100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잡혀갈 때는 거기 몇 명이 가 있었어요. 지금 윤석열 옆에서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들리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말로 승복해야 된다. 그 말은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승복하라고 들리지 않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말은 윤석열에게 승복하라는 말처럼 왜 들릴까요? 저는. 자기들 잘 국리 방도는 찾아놓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마 국민의힘도 이제 윤석열과 손절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을 당연하죠. 것이고 그걸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주자들은 또 윤석열
씨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탄핵이 돼야지 본인들도 어쨌든 뭐 이번에 대통령 못 된다 하더라도 뭔가 영향력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된다. 당권에 또 도전해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서로 동상이몽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면은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60일 내로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국가 대개혁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 같은 것이 수반되는데 저 사람들이 살아남겠어요? 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국민의힘도 자동적으로 해체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제 대선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저희 뭐 기자가 원래 좀 불편한 질문 드리는 일이니까 그 인터넷 댓글 같은 거 좀 자주 보세요? 잘 안 봐요. 아, 그러세요. 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근데 한덕수 관련해서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 다소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코멘트 하신 게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도 보면은 최상목, 한덕수 우리 같이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심인데 한덕수만 본회의에 지금 소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상목만. 네, 그래서 한덕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박근혜 탄핵 때 이슈가 된 게 12월 2일 상정하느냐 12월 9일 상정하느냐 그런데 저하고 김무성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60여 명이 도와주는데 거기에서 조건이 있어서 저는 탄핵은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다. 그렇지. 그래서 12월 9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전화기를 바꾸는 등 엄청난 문자 폭탄, 전화 폭탄, 뭐 길거리 다니면 욕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제가 12월 9일 이루어내니까 칭찬으로 바뀌더라고요. 정치일은요 운동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은 풀어나가야 돼요. 솔루션을 제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목표는 윤석열 탄핵이다. 그리고 한덕수, 최상목은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다. 저는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어제부로 날짜가 정해지니까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댓글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에서 의원들한테도 제가 설득을 해서 다 그렇게 갔는데 비난하는 것은 감수해요. 그렇지만 나는 운동권이 아니고 정치권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거다. 그럼 한덕수 체제로 대선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세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한덕수는 헌법에 의거해서 대행으로 복귀됐는데 헌법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동적으로 한덕수나 최상목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윤석열이 탄핵되면은 동시에 검찰 수사도 받아야 되지만은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국회에서 탄핵해야 된다는 말씀으로도 이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민주당에서 그렇게 가요. 했어요. 그렇게 간다. 저도 박수. 잘 됐습니다. 좀 빌려서 그걸요. 우리가 윤석열 탄핵 등 헌재하고 이렇게 잘 정리가 안 됐을 때 그 얘기를 하면은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잘 정리를 해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목표가 뭐예요? 윤석열 탄핵 아니에요. 윤석열이 탄핵되면은 한덕수, 최상목은 부속품으로 자동적으로 따라간다. 좋습니다. 자동적으로 따라간다는데 제가 이제 전망을 하나 하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에 파면이 확정되잖아요. 그날 오후에 잘 봐야 되는 것은 한덕수가 어떻게 할 거냐, 최상목이 어떻게 할 거냐,
탄핵전에 스스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것도 저는 열어놔야 한다고 보고요. 오늘 저는 이복현이 사표 냈다가 거절당하는데 계속 나는 사표 내겠다라고 금융감독원장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뭐냐. 다 이제 살기 위해서 떠나가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계산할 거예요. 한덕수, 최상목은 윤석열 파면 직후에 탄핵당하는 것이 본인이 더 좋으냐 아니면 자진 사퇴라는 걸로 해서 최소한의 좀 사죄를 하는 의미를 담고 할 것이냐 이거 매우 깊이 고민할 거예요. 네. 지금 이미 알려졌지 않습니까? 한덕수 복귀하자마자 거기 들어가서 정무실장에게 보복하고 누가 이거 지금 바깥에서 정책 중립 위반했는데 다 색출하라고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라고 이게 지금 폭로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파면되고 한번 두고 보시라고 이 사람들이 그날 오후에 어떻게 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무회의를 헌재처럼 불능화시킨다. 이러니까 대통령 시행령으로 국무회의가 구성된 거예요. 11명이 정적수다 했는데 이걸 방통위처럼 2명으로 줄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지만은 그대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JPKUY님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진짜 그들이 어떻게 할지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헌재 앞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위도 하시고 의사를 표현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국회에 방문했던 어떤 또 노인분이 칼을 휴대하고 들어가가지고 며칠 전에 31일 날. 예, 국회에서 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의원들 세 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만나러 왔다고 하면서 칼을 소지하고 있던 게 그때 발각이 돼서 한번 큰 문제가 좀 되기도 했었고요. 또 지난달 20일에는 백혜련 의원이 달걀을 맞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재정 의원도 헌재 앞에 위치한 노상에서 A라고 하는 60대 남성으로부터 발로 발길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이 산불 나서 이재민들 위로하러 갔다가 또 그 노인분에게 옷으로 또 맞기도 했거든요. 이런 식의 폭력이 계속해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도 정치 테러입니다. 지금 현재 가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둥근달님께서 박지원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네, 저희들도 많이 존경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번 힘을 좀 더 실어드리고 좀 더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지금 댓글로 이제 우리 원장님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의견 주시는 분들께 말씀 좀 드리면 실제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기에 있을 때 우리 박 원장님 역할이 매우 크고 사실 방송 때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정치 지금 한 30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가장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인기 끌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다선 중진이 있어서 민주당이 빛난다라고 하는데 제일 앞장서 있다는 거고요. 네. 운동권, 비운동권 다 떠나서 좋은 정치로 보답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은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 들어보면 그런데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칭찬해 주니까. 그런데 항상 초재선 의원들은 강경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진들이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 저는 특히 그러한 경험을 많이 했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절대 사물 정치 현실을 보면은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자. 이런 걸 강조하니까 이재명 대표하고도 또 우리 원내대표단 그리고 초재선 의원들도 제 설명을 잘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또 슈퍼챗도 보내주셨습니다. 한일이님, 칼로 타인을 핍박한 자는 칼로 망하고 펜으로 타인을 핍박한 자는 펜으로 망하며 법으로 타인을 핍박한 자는 법으로 망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런 댓글도 달아주셨고요. 또 피노키오님도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한테 한 제품만 광고해드리겠습니다.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는 인터넷
비교원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입니다.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인터넷 비교원에서는 모든 제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만약에 사은품 혜택이 적다면 다른 이 경쟁사와 비교해서 차액 150% 보상도 해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은 1670-2571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인 추천하실 때마다 4만 원의 오버바이 상품권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바꿀 때 되셨으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변호사님 여기 저 댓글 온 거 소개 하나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참참님께서 이런 걸 주셨는데 스픽스는 지금 구독자가 134만 명인데 노영희 TV는 왜 아직 50만도 되지 않느냐. 노영희 변호사, 노영희 영진이들 TV가 50만 100만 되도록 여기서 꼭 소개를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22,000명이 동시 접속하고 계시거든요. 노영희 TV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노영희 TV 꼭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고발뉴스 요즘 개발에 땀이 났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고발뉴스도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저녁에 이마뉴스라고 매일 11시 고발뉴스 아주 나이트 가운 비슷한 이런 이제 셔츠 입고 방송하시는 그냥 와이셔츠예요. 굉장히 고급진 이제 와이셔츠 입고 방송하시던데 고발뉴스도 여러분 구독 꼭 좀 눌러주시면서 함께 동지애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켜가는 좋은 채널이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방송 보실 때 지금 구독 우리 좋아요 누르는 분이 만 분이지 않습니까? 진짜 충성도 높은 채널은 80%가 좋아요하고 누르면서 방송을 봐야 된대요. 우리는 40%도 안 되는데 여러분 좋아요 누르면서 방송 보시면 좋겠고요. 노영희TV 고발뉴스도 응원하시면서 늘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빈맨님께서 노영이는 인간인가 로봇인가 영양제는 뭐 드시나요? 저도 좀 먹읍시다 이러셨는데 네 토요일날 노영희TV 들어와 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해서 좋았고요. 4월 4일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바뀔 겁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새롭고 훌륭한 대한민국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보고요. 정치인들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은 역할을 다 충실히 다하고 있으시니까 물론 따끔한 충고와 비판도 필요하겠지만은 또 잘할 때는 응원도 좀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화이팅! 우리 박지원 의원님 정말 감사드리고 후원 계좌는 소개 안 해드려도 되나요? 전혀 준비를 안 해오셔서. 늘 뭐 후원금이 꽉꽉 차는데 부족하면 저희들이 나서서 하고요. 원장님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든든하고요. 네. 그리고 늘 건강하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감사합니다. 한층 더 성숙하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말 그 유명한 명언 우리가 잊지 말고요. 4월 4일 11시에 좋은 소식 있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